여기는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한국의 스위스라 불리며 은퇴 세대와 젊은 부부들의 꿈이 모였던 곳이죠. 당시 분양가는 6억 원대. 하지만 지금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3억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집주인 김모 씨는 말합니다. 이 집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옥입니다라고요. 여러분, 마당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풍경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하지만 그 로망의 유통기한은 딱 3개월입니다. 그 뒤에 기다리는 건 아파트 관리비의 5배가 넘는 공과금 고지서와 자고 일어나면 집을 점령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벌레들, 그리고 팔고 싶어도 평생 팔 수 없는 악성 재산이라는 족쇄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부동산 광고나 건축 잡지에서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전원주택의 처참한 몰락과 그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경제적 파산부터 육체적 고통,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말이죠. 만약 여러분 주위에 전원주택 이사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인감도장 절대 찍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1시간 뒤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바로 돈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관리비 없는 전원주택이 아파트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원주택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돈 먹는 하마예요. 첫 번째 폭탄은 에너지 비용입니다. 도시지역은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오죠. 하지만 전원주택 단지 10곳 중 8곳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뭘 쓸까요? 보통 LPG 집단 공급이나 기름 보일러를 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단가 자체가 도시가스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위아래 집이 온기를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방이 외벽이죠. 층고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거실 층고를 5m씩 뽑아 놓으면 그 공간을 드기 위해 보일러는 24시간 내내 비명을 지르며 돌아갑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의 40평형 전원주택에 사는 한 가족은 지난 겨울 난방비로만 월 120만 원을 냈습니다. 애들 추울까봐 보일러 좀 돌렸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무서워서 거실에 텐트 치고 살아요. 이게 무슨 전원 생활입니까? 피난민 생활이지.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감가상각입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낡아도 입지 가치 때문에 가격이 방어되거나 오르죠. 전원주택은 정반대입니다. 전원주택의 가치는 건물 비중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목조든 철근 콘크리트든 집은 지어지는 순간부터 중고가 됩니다. 10년만 지나면 건물 가치는 사실상 제로에 수렴해요. 결국 땅값만 남는데 문제는 전원주택지는 환금성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내가 7억 들여 지은 집을 5억에 내놔도 그 취향이 딱 맞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원히 안 팔려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장 먼저 버려지고 상승기에는 가장 늦게 오르는 게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자금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전원 생활은 힐링이 아니라 노동 수용소에 가깝거든요. 여러분, 전원주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푸른 잔디 마당이죠. 그런데 이 잔디, 사실은 악마의 머리카락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잔디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자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깎으면 되겠지? 큰 오산입니다. 비라도 한 번 오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한마디씩 자라 있거든요. 깎는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잔디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잡초와의 전쟁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잡초는 생명력이 어찌나 강한지 뽑아도 다음 날이면 비웃듯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쪼그려 앉아서 대여섯 시간 동안 잡초를 뽑고 나면 무릎과 허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니게 되죠. 실제로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1년 만에 가장 많이 얻는 병이 바로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입니다. 힐링하러 왔다가 병원비만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겨울은 더 가혹합니다. 아파트는 제설 작업을 관리소에서 해주지만 전원주택은 대문 앞부터 마을 길까지 직접 치워야 합니다. 만약 경사진 곳에 집이 있다면요?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차가 고립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밤,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쩍 하고 배관이 터지는 소리예요. 단독주택은 배관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동패 매우 취약합니다. 한겨울 새벽에 물이 안 나와서 마당을 파헤치고 보일러 기사를 애타게 기다려본 사람만이 그 절망감을 압니다. 수리비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배가 넘는 비용을 요구하거든요. 지붕 누수, 외벽 균열, 테라스 데크 부식. 전원주택은 끊임없이 자기 몸을 깎아내며 주인에게 돈과 노동을 요구합니다. 집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르겠다는 집주인들의 눈물 섞인 한탄,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다고 칩시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침입자들이에요. 전원주택에 살면 자연과 가까워진다고 하죠? 맞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도시에서 보던 조그만 개미나 파리는 애교 수준이에요. 산 밑이나 들판에 지어진 집에는 엄지손가락만한 그리마와 손바닥만한 거미, 그리고 밤마다 천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쥐들이 함께 삽니다. 특히 가장 충격적인 건 노래기와 쥐네입니다. 비가 온 뒤 습한 날이면 벽면 전체가 시커먼 노래기로 뒤덮이는 광경 상상해 보셨나요? 그 특유의 고약한 냄새는 어떤 향수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다가 팔이 따끔해서 눈을 떴더니 독이 오른 지네가 내 몸 위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날로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공포 영화 세트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벌레들보다 100배는 더 끔찍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축사입니다.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갈 때 대부분 낮에 잠시 들르시죠? 그때는 바람이 안 불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면 깨닫게 됩니다. 반영 1.12km 안에 돼지나 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 바람의 방향이 집 쪽으로 향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뇨 냄새가 거실 안까지 침투합니다. 공기청정기도 소용없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미세한 틈으로 들어오는 그 악취는 옷과 가구, 심지어 내 피부에까지 배어드는 느낌을 줍니다.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 꿈도 꾸지 마세요. 고기 냄새보다 똥 냄새가 더 진동하니까요. 악취와 세트로 오는 게 바로 파리떼입니다. 축사 근처 주택은 여름철에 방충망을 열 수가 없어요. 잠깐 문을 연 사이에 수백 마리의 파리가 거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파리 끈끈이를 달아놓으면 1시간 만에 새카맣게 변할 정도죠. 전원에 와서 여유롭게 차 한잔하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파리채만 휘두르고 있다는 귀촌인의 고백,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길고양이들과 들개, 때로는 멧돼지까지 내려와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 놓으면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 자연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방어막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집 안팎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이웃집에 간섭이 없는 자유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의료 공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파트에 살 때는 5분 거리에 병원과 약국이 있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전원주택 단지는 다릅니다. 갑자기 밤중에 아이가 고열이 나거나 부모님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119를 불러도 구급차가 단지 입구까지 찾아오는 데만 20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 몇 분 차이로 생사가 갈립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까지 가려면 최소 40분에서 1시간은 잡아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이 간과하는 게 바로 텃세와 인프라 갈등입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무슨 텃세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은 훨씬 더 치졸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기 위해 덤프트럭을 들여보내려고 하면 갑자기 마을 어르신들이 나와서 길을 막습니다. 이 길은 우리 조상 대대로 쓰던 사유진이 통행료를 내라거나 마을 발전 기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상수도나 하수도 연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관로를 이용하려면 마을 자치회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때 요구하는 분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내면요? 물 없이 살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하수를 파야 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골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치안은 또 어떻고요? 아파트는 경비원과 수십 대의 CCTV가 지켜주지만 전원주택은 오로지 내가 설치한 CCTV에 의존해야 합니다.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밤, 마당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누군가와 대치해야 하는 그 공포. 경찰이 출동해도 산길을 타고 오느라 한참이 걸립니다. 전원주택에서의 밤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계의 시간이에요. 긴 시간 동안 전원주택의 민낯을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로망이라는 안대에 가려져 인생의 소중한 자산과 시간을 잃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전원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환금성을 확인하세요. 내가 이 집을 내놨을 때 6개월 안에 나갈 입지인가? 주변에 초등학교나 대형마트가 없다면 그 집은 평생 여러분의 짐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둘째, 인프라를 직접 체크하세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을 진입로가 확실한 공공도로인지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체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노동이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는 순간 전원주택은 감옥이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절대 먼저 사지 마세요. 일단 전세로 1년만 살아보세요. 사계절을 다 겪어보고 나서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벌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휴식처여야지 우리가 모셔야 할 상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낭만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아파트를 팔고 실버타운에 가면 벌어지는 반전 실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전원주택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돕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